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열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또 한 번의 깜짝 실적이거든요. 반도체 부문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걸까요? 네, 정말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스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어닝 스프라이즈라는 것은 시장의 기대보다도 실적이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의 양대 축을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는 첫 번째 매출 얼마나 팔았느냐, 그다음에 팔아서 이득을 얼마나 남겼느냐, 영업이익, 이 두 가지를 보는데요. 영업이익의 경우에 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영업이익의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예. 이 영업이익이 무려 10조 가까운 10조 이상 늘어났죠. 네. 영업이익이 10조 이상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로 보면 1,500% 가까이, 그러니까 15배가 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15배 오른다는 것은 보통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네. 큰 폭의 상승이거든요. 물론 여기는 작년에 우리 반도체 영업이익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완연하게 침체에서는 벗어났다. 그다음에 매출 규모도 70조대 중반을 돌파했는데요. 이 또한 코로나 이전 상황에 거의 육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지표의 양대축인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일단 회복됐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봄은 왔다. 봄은 이미 왔습니다. 사실 1분기부터 회복이 급격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매출은 사실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일시적으로 침체하면서 그 당시에 디램 또 낸드 플래시 가격이 뚝뚝뚝 떨어졌었는데 그 가격이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영업이익이 10조 원대, 한 기업이 10조 원대를 넘어섰다. 이건 뭐 대단한 거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가 전체 GDP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부가가치 면에서 3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살아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화랑기, 그러니까 완전히 잘 나가던 시절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잘 나가던 시절에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14조 9천억, 그게 15조까지 갔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최정점에 비해서는 한 65% 정도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노조 파업 문제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의 봄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제 수요인데요. 반도체를 사겠다는 세력.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만 합쳐도 전 세계의 공급의 50% 이상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메모리 반도체 공화국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수요가 많고, 거기는 전자제품에는 꼭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인공지능,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인공지능의 메인 반도체를 공급하지는 못하지만 네. 인공지능이 늘어나서 컴퓨터 교육을 많이 시키면 당연히 옆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도 늘어나고 또 가격이,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의 그동안의 공급 과잉 때문에 덤핑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덤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이 10조지만 하반기에 적어도 3분기 말이나 4분기 정도 되면 13조, 14조까지 올라간다. 지금보다도 거의 40% 이상 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삼전 측에서 아니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루 전에 우리나라 정권 시장에 아주 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네. 예. 일부 언론이 엔비디아가 삼성이 만든 HBM, 이 HBM이라는 게 고대역
반도체라고 했어요. 네. 예.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GPU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쌍둥이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아주 크게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바로 부인 공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현재 지금 엔비디아가 AI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회사고 거기에 납품을 하는 이 HBM은 메모리 중에서는 인공지능과 연결된 가장 유망한 분야인데 이것을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이 들어가게 되면 이 소식에 SK 하이닉스 주가는 떨어지고 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를 제공하는 한미 반도체 주가도 떨어지고 대신에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에서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발표하지 않으면 공시법 위반이 되고 예. 또 정보시장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즉각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탈락한 것도 아니다. 최근에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의 HBM, 엔비디아 승인은 안 될 것 같아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것도 아니고 여전히 지금 심사 중인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 말을 종합해 볼 때 또 제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볼 때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 통과할 가능성은 뭐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예.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 원래 삼성전자는 2분기 말까지는 통과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요구 조건이 좀 까다로운 데다가 삼성이 뒤늦게 이 부분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는데 그러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 가지 씁쓸한 게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큰 회사였고 갑의 위치에 있었더랬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인공지능에 좀 늦게 진출하는 바람에 엔비디아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안타까운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평소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구매하는 이 7대 생필품의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어요. 얼마나 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7대 생필품이라 하면요. 한국소비자원 정부기관입니다. 예. 여기서 계란, 식용유, 화장지, 라면, 우유, 밀가루, 설탕 뭐 이것은 우리 가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렇죠. 살기 이런- 힘들죠. 그렇습니다. 예, 생필품이라는 게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데 이 가격이 2달 연속으로 또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뭐 계란, 식용유 등이 많이 올랐죠.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가 2.4% 소비자 물가 지수 2.4%로 지금 내려왔는데 아직도 생필품 물가가 완전히 잡히고 있지 않다. 이런 대목은 두 가지 면에서요. 첫 번째,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려가 되고요. 또 생필품을 우리가 자주 접하기 때문에 이게 오르면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잡기 어렵다. 뭐 그런 면에서 현재 전반적으로는 물가가 잡히고 있습니다만 예. 아직도 완전히 잡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달부터는 편의점이랑 대형마트에서 뭐 김, 식용유, 초콜릿 같은 제품들의 가격도 오른다고 하는데 자꾸 물가는 잡히고 있다 하는데 예. 장바구니 물가는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 올리브유, 초콜릿 요 대목은 나름대로 이 품목의 특성상 김은 지금 해외에서 한국 김이 너무 인기 폭발하다 보니까 예. 우리 김을 비싼 가격으로 마구 사가고 있고 올리브는 스페인 등지에서 올리브 생산이 안 되고 있는 또 초콜릿도 지금 원유 그래서 뭐 단순한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수급의 문제 때문에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대목을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달라고 부탁을 해왔고 또 관련 업체에서도 그동안에는 좀 지켜왔는데 이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이달 또는 다음 달부터 올리겠다 이렇게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 또한 좀 물가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 지난달 외식 물가도 전년 대비 3%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건데 그러면 뭐 정부의 대책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외식 물가라는 게요. 우리가 집에서 식사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문자 그대로 밖에 나가서 먹는다 해서 외식입니다. 예. 뭐 특히 파티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이 밖에서 먹는 것도 외식 물가에 들어가는데 6월 달에 3% 올랐습니다. 우리 전체 CPI 물가가 2.4%밖에 안 올랐는데 네. 외식 물가가 더 올랐다. 이 대목은 좀 부담이 될 특히 직장인들의 호주머니에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현재 그 어떤 인건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원가 이런 부분이 외식 쪽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되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그 외식 물가의 원료가 되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 식자재들인데 이 식자재는 1%밖에 안 올랐습니다. 네, 가공식품 물가율은 낮았죠. 그렇습니다. 상승률이. 그것은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이 회사하고 협조가 정부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고 또 회사들이 좀 협조를 해준 건데 외식 물가는 회사가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고 예. 또 거기다가 요즘 쿠팡이츠라든지 배달의 민족, 이 배달료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예. 뭐 이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중산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5만 7천 달러 아래까지 내려왔거든요. 하락세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 뭐 한때 한 코인당 1억 원 또 돌파를 할 뻔했던 이 비트코인 이게 거의 뭐 뚝뚝뚝 떨어져서 최근에 연일 하락세인데요. 자, 비트코인 시세는 워낙 오르고 내리는 게 변화무쌍하고 주식과 달리 뭐 재무지표를 발표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예상과 그러니까 하락이나 폭등 예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품목이긴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 대목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마운트 곡스라는 비트코인 거래소 회사가 있습니다. 네. 저게 2010년에 일본에 있었던 회사인데 저게 해킹당해서 망했어요. 그때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해킹당했으니까 주식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일부를 찾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고객들한테 돌려주는데 전액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일부만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찰로 바꾸어서 돌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 곡스발 지금 비트코인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독일하고 미국에서 그동안에 범죄, 작물로서 비트코인을 많이 장악을 했는데 그것을 돈으로 바꿔야 정부 회계에 잡히니까 그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대목이 좀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 네. 대통령이 지금 TV 연설 좀 잘못해서 이제 더 이상 대선을 롱런할 것 같지 않다. 예.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동안에 비트코인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교체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시뮬레이션 결과 바이든 TV 토론이 엉뚱하게 비트코인 쪽으로 불똥이 떠서 예.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고 바이든 대안으로 나오는 제3자가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많이 가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비트코인 시장을 지금 아주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가상화폐 산업에 더 우호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4년 재임할 때도 그랬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화당 어떤 성향 자체가 시장 자율, 그러니까 금지된 것이 없으면 무조건 자율에 맡긴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데다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밈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블록체인 사업을 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은
가상화폐 상승 호재, 트럼프 낙선은 가상화폐 하락 악재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부터 비트코인 얘기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